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아수라장 구화 녹음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티폰TV의 티폰이고요. 명희TV의 명희입니다. 이렇게 빨리 녹음을 다시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시간이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뭐 녹음하게 됐어요. 이 정도 텀이 제일 빠르게 녹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설이라고 봐야겠죠. 네, 설 특집. 이번에 설에 이제 귀경에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약간 좀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사명감은 집어넣고 있어요. 댓글을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듣는 거야 도대체. 귀신이 뭐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거 돌리고 우리가 무슨 못 돌리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설 특집이나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해봤단 말이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어차피 안 와. 그래, 뭐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특집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방송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의미가 없어.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좀 뭐 안 챙겨주기도 하고. 어제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부모님이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쪽은 이미 유부녀고요. 신랑 신부가 다 아는 사람이라 이제 결혼식 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이제 맞아가지고 11월달 이후로 이제 한번 이제 식사 자리를 같이 가졌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제가 막 라디오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고 뭐 물어보길래 소설 치면서 듣지 말라고. 아버님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잘했어. 야, 큰일 나. 그런 얘기도 어제 하긴 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들려주니까 와 막 이런 게 있냐 그러면서 막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모르는 게 있죠. 뭐 저희도 모르는 게 많고요, 사실은. 예. 대본 쓸 때만 해도 모노 플레이 타임이 200시간이었는데 제가 또 220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잖아. 사실은 저도 200시간 넘었는데 난 한 150시간은 마을에 세워놨으니까. 뻥치시네. 지금 야 장비를 보세요. 다 맞췄어 지금. 장비별로 다 맞췄어. 장식주는 지금 장비 다 맞췄지. 그게 저도 이제 겨우 엔딩을 봤는데, 이제 엔딩 이후에 열리는 콘텐츠가 워낙 많아서 사실상 엔딩 후 노가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모넌 자체가 이제 노가다 쓰기 싫은 게임이니까. 그래서 엔딩 이후가 시작이라며. 게임이지,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는데 엔딩 이제 튜토리얼 끝났습니다 하면서 와 이러던데. 파밍 이후에 이제 그게 파밍 이제 시작인데, 근데 꼭 다들 그런 건 아니기도 하고, 뭐 일단은 방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엔딩 보면 과감하게 이제 던져놓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요. 그렇죠. 오래 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남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넌이라는 게임 자체가 본인한테 이제 다들 맞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다들 하니까 이제 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크 소울 같은 경우도 회차 플레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정해져 있었죠. 네,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나나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회차 플레이나 이제 긴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거기서 걸러졌죠. PVP나 이런 식으로. 뭐 올리님은 지금 뭐 엔딩은 뒷전이고 장식주 파밍하고 있다는데, 저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엔딩을 보고 난 다음에 역전캐를 하셔야 그렇죠. 높은 등급의 장식주가 나오고, 지금 나오는 장식주는 쓰지도 않아요. 레어도가 6 이상은 돼야 쓸만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가드 강화도 드셨다면서요? 네, 저 가드 강화 났어요. 왜? 세트 스킬도, 시리즈 스킬도 나와요. 지금 장식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세트 스킬도 나오죠. 심한 이런 거 도대체 레어도가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아직까지 먹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심한도 제가 볼 때는 8 이상인 것 같아, 8.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벤트 캐가 도도도가 좋긴 좋은데, 도도도에서 무격주 같은 거 있잖아요. 레어도 6자리 중에 괜찮은 거, 그거 먹고 나면 손 털어야 돼요. 어차피 후에 그걸 노리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무격주는 역전캐 하면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요? 바로 치워. 나 지금 그냥 집어넣고 있어. 그냥 딴 데 만든 집어넣고 있어. 당연히 필요 없어가지고. 그만큼 엔딩이 중요하구나. 이제 곧 설이죠. 사실 전 벌써 설인지도 몰랐어요. 요즘 너무 시간이 자주 잘 가가지고.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설이 다가왔네요. 네. 일단 전 수요일 날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올 예정이긴 하거든요. 표도 기차를 다 예매를 했어요. 요즘 뭐 잘 구해지더라고. 옛날하고는 다른 게, 이제 만약에 매진이면 예약 대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예매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고향 갔다 오는 거고, 명희 형은 설 연휴에는 뭐
저도 전에 큰 집이 이제 뭐 대구권에 있어가지고 큰 집 갔다가 뭐 제사 지내고 와서 집에 뭐 가족들 오면 또 같이 지내고 이럴 것 같아요. 뭐 늘 똑같죠. 크게 그럼 대구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네요. 네,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뭐 저번 녹음 2월 8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걸 좀 늦게 올리긴 했어도 저희가 녹음은 계산 다 해봐도 거의 뭐 한 일주일? 2주 안 돼서 지금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한 큰 뉴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개 좀 있긴 하더라고. 네, 뭐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2월 6일에 이제 넷마블이 자기들이 이제 그 넷마블 뭐 관련된 걸 발표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 따로 있었는데 그까지 지금 제가 안 옮겼는데 거기서 리즈2 레볼루션의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좋겠네. 일본을 포함해서 8개국에서 매출 1위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하고요. 아 이거 좋아야 됩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빨리고 있어요. 와 상승한 1조? 어마어마하죠. 와. 1조 매출 1조 원이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예. 그 외에 또 세븐나이츠를 닌텐도 스위치로 낼 거래요. 뭐 세븐 나이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스위치도 결제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저 들어가 보니까 결제 시스템도 이게 패키지 게임도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경험치를 돈 주고 팔더라 이씨. 뭐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매출을 발표를 해서 제가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갖고 여러 그러니까 카카오는 게임즈는 아니고 카카오 자체 매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냥 3M만 뽑아봤습니다. 다른 거 안 뽑고요. 왜냐면 규모가 너무 달라서 사실 진짜 다른 회사들하고 3M하고 규모가 많이 달라요. 일단 넥슨은 2조 2,987억 작년 대비 28%가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뭐 일단 꾸준하게 올라가긴 하네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넥슨이 올해 뭐 있었나요? 큼직한 게 제 얘기는 없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깔고 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쉽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이 구조가. 와, NC는 1조 7,578억을 달성했는데 작년 대비 무려 7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 중에 모바일 매출이 9,953억이거든요. 사실상 리즈앱의 단독들이 물릴 거잖아. 그렇죠. 리니지 M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리즈가 두 개 다 1조를 야, 엄청나죠. 사실 이게 리니지라는 그 컨텐츠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검은 사막이 드디어 프리미엄 테스트를 이제 2월 9일에 시작을 했어요. 아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3일 동안 밤낮이 없이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클로즈 베타는 하루 종일 못해요. 그러니까 서버 오픈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밤새 동안 개발자들은 갈려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게임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느낌이. 패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바로바로 하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블레드 앤 소울 그때 베타를 제 사촌동생과 하면서 저희는 진짜 흔히들 말하는 게임을 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게 이 애들이 우리 걸 모르는지 기가 막히게 다 패치가 돼요. 야, 그래, 야, 얍삽하게, 야, 그렇게 꼼수를 쓰니까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어디서 뭐 머리로 그러니까 뇌로 게임을 하냐 입으로는 뭘 못하냐 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우린 그걸 했거든. 뭐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인데 패치는 계속돼. 아 누가 보다가 진짜 야, 모니터 열으니까 무시하지 마. 왜냐면 그게 이제 그때 우리가 4인 파티 캐스트 그러니까 던전을 같은 등급의 레벨에 우리가 레벨 높은 것도 아니에요. 적정 레벨에 둘이서 돌았거든요.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 그래서 눈에 띄었나? 야, 애들 모니터 야, 눈이 빠지고 한다 야. 쟤들 뭐지 하면서 왜 베타 테스트를 하겠어? 왜 둘이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야, 그때 거의 다 패치가 됐더라고요. 뭐,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아이고, 저희는 좀 꿀 좀 더 빨고 싶은데. 여튼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픽이 예상외로 뽑혔대요. 와 저게 모바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뽑혔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발열이나 이런 부분은 못 물어본 게 아는 분이 태블릿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했다 그러거든요. 뭐 후에 나중에 어차피 다 컴퓨터로 할 거잖아. 녹스 이런 걸로 할 거잖아. 의미 없어 이거 사실. 네, 무슨 뭐 발열 뭐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자동 스킵한다든지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대요. 뭐 액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네요 지금. 뭐 좀 제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호평이 좋아요 지금. 네, 잘 돼가지고 좀 모바일 시장도 이렇게 그 재편이 필요해요 사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이나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의 문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시야가 좀 답답하대요. 캐릭터가 너무 크게 잡혀 있고 주위가 좀 안 보이어서 좀 그걸 답답해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가금이나 이런 것들 아직 지금 판단하기 그래. 왜냐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런 가금 시스템이 거의,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테스트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무료는 안 돼요. 걔들도 먹고 살아야지. 네, 무료는 절대 안 돼요. 무료라는 게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납득할 정도만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네. 드랑고 정도 초는. 네,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많은 사람이 즐겨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뭐 뉴스는 사실 이 정도인데요. 실제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 몇몇 개가 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WHO에서 이제 게임 질병 등재 같은 거, 이게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서 그냥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기는 저희가 조금 뭔가를 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오늘 상반기 안에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각국이나 학자들마다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정리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물질이 없다니까요. 중독 물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게임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가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가상인 부분이 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 앞두고 뭔가 특집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볼까 하다가 문득 그냥 딱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막 이랬어요 제가.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소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중심을 맞추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구조 자체가 근데 완전히 바로 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바로 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외전, 확장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DLC의 시초거든요. DLC와 확장팩은 떼고 얘기가 좀 그래요. 좀 뭐 처음에 확장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DLC 시작이니까. 그렇죠. 예. 이 DLC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니까요. 예. 또 가금하고 DLC도 이제 뗄 수가 없어. 이제는 혼종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제 뭐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같은 개념인데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고전으로 가게 되면 최초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확장팩 얘기입니다. 이제 확장팩의 최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나와요. 차기 진짜로 있어요. 이거 사실 뭐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TRPG, 카드나 주사위 굴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TRPG가 던전 앤 드래곤즈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진짜. 다 확장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룰북이나 이런 걸 파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추가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카드 같은 게 있죠. 네. 예, 더 많은 카드가 나온다든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이제 확장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거는 트레이드 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매직 더 게더링 같은 거 제일 유명한 그거잖아요. 뭐 유희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상 계속 꾸준히 확장팩은 존재하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사람들도 네. 소비가 되고 있고, 뭐 하스스톤 같은 것도 뭐 같은 뭐 맥락으로 지금 하고 지나가고 있죠. 예.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확장팩이란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그냥 하스스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스스톤도 대규모 업데이트로 한 번씩 이제 카드 팩이나 이런 거 추가되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빠르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삼국지 시리즈 이제 파워키트 같은 경우가 있죠. 망할 플레이. 근데 이제 파워키트는 사실 확장팩이라고는 약간 완전판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진짜 옛날부터 나왔던 게임 그 파워키드죠. 폰가 5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엔. 포인가를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할 때는. 예.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그렇게 그 짓을 하진 않았고. 야, 그게 언제쯤 이야기인데 지금? 근데 포가 언제쯤 게임인데 지금? 블리자드 게임은 또 대표적으로 대부분 확장팩이 있죠. 스타라든지 디아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대부분이 다 확장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게임도 임진호2 조선의 반격이라는 확장팩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3일절 기점으로 했었어요. 방송했었죠. 네. 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부분의 강구주에게 그 적합하지 않는 노란 딱지를 받았어요. 강구주 싫어한대요. 내가 뭐 일본 왔냐면서. 야, 그래서 저 게임 잘 정해야 돼 이제. 유튜브 생각하면. 그때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흔히들 말하는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하는 거의 시초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를 방송을 만약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돈을 못 받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예. 네. 물론 이제 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끌어들이는 효과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컨텐츠를 선정할 때도 그런 걸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잔인하거나 이런 게임들은 이제 좀 피할 생각이에요. 그런 거 내 담당이 되겠구만.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못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바위가 맞아서 세븐을 끝을 본 사람이 지금 장난. 다 붙어서 놀아놨지. 수익 하나도 안 나. 아 이거 진짜 안타깝네요. 공략 쓰고 가이드 쓰고 하나도 안 돼 지금. 아이고 그렇게 큰일 났네 이제.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팩의 대부분은 뒤에 부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같은 경우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스토리도 이렇게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붙였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모든 확장팩이 기존의 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디아블로 1의 확장팩인 헬파이어는 블리자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이게 시에라가 만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왜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피어나 워해머, 레인보우 식스, 커맨드 앤 컨커 3 정도가 뭐 하프라이프들 이 정도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뭐 기존 제작사에서 만든 확장팩은 나열하면 끝이 없겠죠. 그렇죠. 거의 엄청 많으니까 이거. 거의 네. 대부분 다 그런 거니까. 웃긴 게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장팩도 종류가 좀 나네요. 흔히들 말하는 확장팩은 본편이 없으면 플레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죠. 왜냐면 본편 데이터에다가 확장팩 데이터를 얹어가지고 하는 게임이 많으니까. 즉, 두 개의 게임을 다 사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럼 본편 자체는 단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확장팩만 사가지고는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단독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확장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어차피 제가 볼 때 돈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스탠드 얼론이라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본편의 데이터가 그대로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합본의 개념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 완전판 네. 방식의 거죠. 근데 스탠드 얼론은 또 본편 제작사가 아닌 다른 제작사가 부탁을 해서 그 게임 너무 좋다. 우리가 확장팩을 만들고 싶다. 라고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제작사가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잃어버린 유산 있잖아요. 언차티드. 예. 언차티드 잃어버린 유산 같은 경우는 스탠드 얼론인데 대표적인 이건 평가가 좋긴 했지만 언차티드 4만큼 평가가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뭐 일단 그게 좀 볼륨도 작고 일단 4 자체가 워낙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외전 격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다른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RTS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대립된 진영이 존재하는 게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왜냐면 그래야 싸우니까. 그 진영마다 게임을 따로 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커맨드 앤 컨커 윈도우 95 판인 커맨드 앤 컨커 골드 에디션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따로 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GDI 그 진영이 있고 노드 진영이 있어요. 아니 나 왜 따로 가졌던 기억이 있는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GDI 편 시리즈는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노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뭐 노드가 막 빨간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 뭐 빨갱이니 막 욕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실제 스토리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커맨드 컨커 어렸을 때는 영문판이라 그냥 막 했거든요. 그렇죠. 뭐 옛날에도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일본 게임을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했어요. 그냥 일본말 뭐 조금 해석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돼서 지금은 묻힌 게임이지만 커맨드 앤 컨커로 만든 이제 웨스트우드에서 둔2, 뭐 둔 2000 이런 게임들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커맨드 앤 컨커하고 스타크래프트가 사실상 양대 산맥이었다고 볼 정도로 대단한 게임입니다. 커맨드 앤 컨커는. 커맨드 앤 컨커는 스타와는 다르게 탱크로 사람을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유닛과의 상승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런 이제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걸 이용한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취향이 많이 갈리는 게임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PC 파워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잡지에 번들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때 얘들이 다르게 해갖고 GDI 버전과 노드 버전을 따로 낸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걸 따로 팔았구나라고 기억이 남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발더스 게이트 1을 사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CD가 아장이 나서 이제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들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걸 그러니까 CD 3장, 그러니까 5장짜리인데 3장, 2장 확장팩이었나? 근데 이런 형태로 3번인가 2번으로 나눠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3번이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번들로 나눠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파나라고 기억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것도 뭐 저희 기억의 저편이라 가지고 예. 좀 그래요 내용이. 네. 참고로 대한민국 패키지 시장을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잡지사의 번들입니다. 물론 전 잡지사로 욕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의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간 거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주얼 CD가 있죠. 문방구 같은 데서 보시면 막 예전에 그냥 CD에다가 종이만 씌워서 파는 게임 CD 있잖아요. 네, 있었죠. 예. 패키지가 아니라 이걸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네, 이걸 주얼 CD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얼이나 그다음에 이제 잡지 같은 경우 10,000원 안팎이란 말이죠, 가격이. 10,000원에서 위 아래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서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출시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주얼 혹은 번들도 게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억에 그때 출시하자마자 한 3달인가 4달 만에 잡지 번들로 나온 게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본편이 또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악순환이죠. 예.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본편이 나와도 몇 달 뒤면 주얼이나 번들이 나올 텐데 왜 비싼 돈 주고 게임을 사?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스팀에서 할인해야지 하면서. 예, 할인할 때까지 나온 새로운 게임이고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인데 이거 언제 가격 떨어지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예. 지금 그때 주얼 시장이. 예. 그런데 그래도 스팀을 할인하면 판매량이라도 올라가는데 저 당시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에는 또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예, 그 게임 만드는 회사에 질주가 되는데 이거는 좀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실제로 출시하자마자 또 불법 복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불법 복제가 너무 심했어요. 예.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번들 오면 주얼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패키지 시장 마지막은. 저는 항상 생각했던 거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 게임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뭐 일본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죠. 일단 게임 시장 자체가 죽어서 거기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뭐 게이머들 입장에서야 번들과 주얼은 정품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얘들이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 그냥 파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화이트데이가 그랬죠. 예, 법이 좀 그런 게. 근데 대부분은 정품이 맞아요. 실제로 라이센스를 사와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 복제가 판치는 과정에서도 번들과 주얼을 사용하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좀 떳떳한 마음, 그쵸. 마음의 그 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주고 이 게임을 적든 많든 했으니까. 사실 그 당시 게임을 돈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비싸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인색했어요. 예. 예능이나 드라마도 최근에는 이제 IPTV 내는 걸 이제 돈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가 진짜 중요해요. 예, 사람들이 이것도 누군가의 지적 재산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어요. 참고로 DLC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떠오른 게 있었는데 예전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PC통신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했었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약간의 뭐 지식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컴퓨터도 그렇게 보급이 안 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게임의 패치를 우편으로 보내서 받거나 아니면 게임 잡지 번들 CD 안에 패치가 수록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초창기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PC 통신은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접속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막 이름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이제 뭐 데이터맨 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유니텔 이런 거 아니야? 유니텔 하이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접속하는 거는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워드를 하기 위해서 워드나 한글이나 엑셀 뭐 이런 게 필요하듯이 그것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엑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인터넷도 우리가 크롬도 보고 익스플로러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접속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번들 CD 안에 네, 잡지에도 있었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뭐 지금이야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여튼 이제 실제로 본편은 그런 진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주얼이나 번들이 나오면서 갈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임진록 2 조선의 반격을 만든 HQ팀이라고 했어요. 후에 이름이 이제 조연으로 바뀌고 임진록 2 조선의 반격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온라인을 만드는데 그게 현재 거상이에요. 얘들이 2000년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 및 판매를 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천년의 신화라는 게임이 있어요. 급하게 만들었어? 진짜 급하게 만들었대요. 왜냐면 이게 임진옥 2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해갖고 거기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국의 전성기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시대도 안 맞아요. 막 강개토 대왕하고 김준이 싸우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꿈의 매치, 드림 매치. 그래서 드림 매치죠. 문제는 이게 그 당시 가니까 각국을 따로 주얼로 팔았어요. 고구려편, 신라편, 백제편. 왜 그랬대? 후에 이제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그 엄청난 히트를 인기를 했죠. 하면서 네. 왕건 미션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왕건 패치가 나오게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당연히 DLC로 팔았겠죠. 야, 한 편 더 팔았을 거야. 문제는 이 왕건 미션 패치가 3개를 묶어 파는 패키지판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된답니다. 야, 삼성 쩌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렇겠지. 네. 그리고 그 4개의 미션이 좀 고난이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은 완전 그냥 DLC네요. 문제는 나중에 근데 이것도 참 줄로 나왔어요. 왕건 미션만 해가지고 그것도 그게 진짜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사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각국을 따로 파는 이것들은 그 당시 이제 HQ 넷이라고 배틀넷 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각국을 따로 나온 것들은 멀티의 제한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그 기능을 다 활용하려면 이 묶여져 있는 패키지판을 샀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혹시라도 지금 와서 중고를 사실 분들이라면 묶여 있는 패키지판을 구하라고 많이들 이제 조언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임진로또 조선의 반격 같은 경우는 주얼로 샀거든요. 예, 그래서 배경음악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예, 왜냐하면 2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임종2하고 조선의 반격 한 CD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 고전 게임들은 BGM을 CD 영역으로 넣었어요. 예, 맞아요. 그럼 분다이노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CD가 2개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실제 플레이할 때 제가 배경음악을 따로 구해가지고 그걸 틀면서 방송을 진행했어요. 실제로는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주얼판은. 그런 것들은 많았죠. 예, 주얼판에서 이제 네. 배경음악 안 나오는 것들. 왜냐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한 장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HQ넷 접속 제한이 500명이었대요. 근데 그 500명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당시 인기는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HQ넷은 폐쇄가 됐고요. TCP/IP, 그러니까 IP 주소 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멀티플레이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또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매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네. 제 기억에도 그래 좀 이렇게 연달아 했어요. 예. 그때 또 기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기획한 기회까지 했어요 이번에. 천년의 신화 2가 나왔는데 일이 좀 잘 됐나 봐. 일이 주얼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렸다고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서 그거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또 워낙 RTS 장르가 흥해서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다들 많이 해봤었죠. 그냥 대놓고 배틀넷이라는 게임을 가져다 썼어요. 그래픽도 가져다 쓰고요. 시스템도 가져다 썼어요. 예, 망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미션도 굉장히 작았대요. 사실 뭐 진짜 뭐라고 할까 그냥 급하게 내놓은 거. 이게 진짜 급하게 내놓은 거네. 예. 그 전엔 그래도 이제 자기들 회사 걸 뺏겼으니까 좀 어느 정도 그건 냈는데 자기도 회사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코에인데요. 삼국지를 내놓고 파워 기타라는 사실상 완전판을 늘 내놓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들 파워 키트가 나와야 완성이지 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몇 번 속아서 샀는데 그 다음에는 파워키트 나올 때까지 안 샀어요. 저는 13 파워 키트까지 다 들고 있어요. 또 할 때는 하는 남자라 오랜만에 나와서 또 사줬죠. 정작 파워 키트 사놓고 한 판도 안 하고 있네요. 삼국지 13도 괜찮은 게임인데 조만간 한번 할 겁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이 날 때 할 거예요. 이걸 또 뭐 진상무쌍, 맹장전, 엠파이어스 등의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적용하는 다 나오죠. 응용력도 보여줘요. 예.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FES 저게 뭘 줄여놓은 것 같은데 같은 시스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펜드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이게 발매했을 때 엄청 문제가 많았대요 이 게임이. 뭐 이제 뭐 프레임 드랍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났다고 하던데 뭐 이건 다음에 한번 페르소나 특집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근데 저게 제가 페르소나 시리즈 다 했지만 이게 저 FPS를 저걸 못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게임을 이제 접은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맞물려서 나온 게임이라 가지고
제가 3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VS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플스3가 처음 나왔을 때 플스2 게임을 지원을 했잖아요. 참치 버전은. 그렇죠. 예. 플스3로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플스2로는 끊겨서 못한대 플레이가. 음성이 밀리고 막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에 PSP 버전으로 나온 거는 좀 괜찮죠. 그 PSP 버전으로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또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타로도 플레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비타로도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비타 TV를 구하고 싶은데 일치가 않아요. 단종됐으니까. 예, 일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펜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확장팩이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본편이 포함된 통산판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근데 내가 본편 CD가 있어. 그러면 어펜드 디스크만 사면은 싼 가격으로 확장팩 개념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오면 다시 또 파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 뭐 고티판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예.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따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파는 애들은 있었다는 거. 하긴 뭐 DLC 같은 걸 생각하면. 3가 이제 페르소나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FPS 저걸 하고 나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페르소나는 3부터 인기가 얻었으니까. 사실 1, 2도 이제 팬들이 있긴 있었는데 3에서 이제 완전 일색 그 완전히 게임 자체는 완전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DLC랑 섞으면서. 그러니까 FS 자체가 뭐 게임 자체의 밸런스랑 이런 것도 많이 바꿨지만 후일담이라든가 이런 추가 스토리도 있고. 네, 추가 스토리가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플레이가 제대로 안 돼. 저거는 진짜 문제가 컸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뭐 4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발매가 됐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막 수익 구조를 가져갔던 것들이 확장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후에 저희가 얘기할 DLC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코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똑같습니다. 네. 규모만 좀 달라지는데. 네, 똑같아요. 네. 조금 쉬고 DLC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LC 찾아보니까 다운로더블 컨텐츠의 약자더라고요. 저는 약간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 불이 하나 더 붙었네. 근데 다운로드의 형용사예요. 형용사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로더블이 맞죠. 뭐 우리가 영어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지. 그치. 즉 말 그대로 그냥 내려받아 즐기는 요소예요. 직역하면. 단순하죠. 뭐 그 진짜 뭐라고 할까 이 DLC라는 말 자체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 우리가 그냥 받는 정식 패치 또한 DLC의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DLC는 다르죠. 어떤 건지는 뭐 다들 지금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패치나 이런 걸 이제 DLC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추가적인 이제 결제 혹은 결제를 하지 않아도 생기는 요소들 같은 걸로 이제 패치는 이제 서비스 개념이 됐고. 그래서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제 DLC는 결국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DLC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개념이 뭐였냐면 확장팩이 대규모였다고 예전엔. 확장팩 무조건 대규모였어요. 본편에 버금가는. 거의 뭐 하나 게임을 새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즐길 수 있는 그 팬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확장팩 나온 그렇죠. 자체가. 근데 그 DLC가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나눠서 쪼개서 팔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DLC가 처음엔. 그래서 저희가 DLC를 말하기 전에 확장팩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모든 DLC가 유료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 DLC도 많습니다. 참고로 GTA5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재화 외에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업데이트들은 무료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린데 내가 낸데 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있는. 그러니까 스팀에 할인을 몇 번 더 들어가주면 저는 조는 분명히 넘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진짜 큰일이 아닐까 싶긴 한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사실 그타라는 게임 자체가 뭐 워낙 좋은 게임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게임을 이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들 하면 또 이렇게 또 빨리 빠질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만도 한데 사업적인 그 생각으로 보면 저 DLC를 하나씩 돈 주고 팔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인데. 근데 락스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락스타는 그 개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또 수익이 나주니까. 그렇죠. 거기는 개발진하고 경영진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는 회사인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랑 그 구조가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경영진의 입김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검은 사막이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단독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카카오 게임 아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나왔던 그런 것들은 그래 카카오 게임 문제냐, 니들 문제냐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한 발 한 발 좀 신중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기대하는 것보다 얘들이 지금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검은 사막을. 솔직히 검은 사막 나도 안 할걸요? 지금 상황에서 못해. 할 게 너무 많아. 아, 리니지를 접어야 돼, 씨. 야, 리니지 내 버리자고 몇 번이야, 그냥. 뭐, 여튼 얘기를 다시 돌려서, 온라인 게임이 그 당시 이제 정액제로 한 달마다 사용료를 내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 패키지 게임 시장에서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DLC예요. 그러니까 국내 패키지 시장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국내는 그전에 망했거든. 거의 지금 사장됐죠. 사실 네. 지금도 뭐 온라인 게임 그 패키지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가 없죠. 콘솔 정도가 조금 남아있다고 봐야 되죠. 네. DJMX라든가 간신히 화이트데이 정도 뭐. 간신히 지금 그것도 뭐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네.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간신히 명목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로 이제 줄줄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대부분의 DLC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걸쳐야 돼요. 정품 인증 절차를. 그러니까 초창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LC가 나와서 받을 때마다 인증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사야 되나 하면서 불법 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는 그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인증을 하게 강제로 인증을 하게 만들어서 불법 복제를 막아보겠다. 그런 것도 몰라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뚫리긴 하는데 사람들이 또 뭐 말 그대로 어느 정도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인증이 복잡해져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든지 그러니까 게임이 느려지는 거죠. 우렸고 막 너무 이제 DLC 시스템이 좀 복잡해져가지고 저거 받고 이거 받고 막 짜증나는데 와 DLC를 합쳐가지고 정리를 싹 다 해가지고 아무런 막 플레이 지장 없게 나오는 불법 복제 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런 기술력이면 회사 하나 차려. 아니 솔직히 불법 복제 게임이 더 편한 거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거기까지 다 잡아주고. 심각한 일도 생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DLC뿐만 아니라 정품 인증 시스템 때문에 게임이 플레이가 방해되는 경우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근데 지금도 몇몇 게임에서는 이런 락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정품 주던데 더 게임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느냐. 불편하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드레스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판타지 버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는 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이에요. 일반적인 건 문명이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임이에요. 정말 끔찍한 혼종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내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무양 훅 가겠구만이냐. 제가 사실 독립해서 방송을 처음 했을 때 이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추천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게 그때 저는 유저 한글 패치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저 한글 패치를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식 패치화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말이 유저 패치지 오프닝이나 중간 종족 소개나 이런 영상들이 실제 프로 성우들을 고용해서 녹음했어요. 야, 저거 진짜 유저 패치의 끝이네, 저거는. 와,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유명한 성우들이요. 네임드들이요.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자랑했어요. 야, 이런 걸 해낸 진짜 그 패치팀한테 야 박수 쳐주고 싶다.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노리고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 패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 동안 그러니까 유저 패치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공식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돈 문제가 또 있었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다키스트도 그렇죠. 팀 말도가 우리 지금 뭐 꽤 유명하죠. 유저 패치하는 팀으로. 그 팀이 이제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다키스트가 처음에는 웅웅 하다가 결국 무산됐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꽤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진짜 모를 일인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도 뭔가 이제 그게 걸려 있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뭐 가장 단순한 건 돈 문제인데요. 그게 사실 또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들 돈 안 받겠다고 했는 것도 이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부할 정도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나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몇 달이 걸렸어요.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미뤘을 거예요. 이 도중에 유저 패치 제공이 끊겨 있는 상황에 확장팩이 또 나와버렸어. 거기에 확장팩을 깔지 않아도 확장팩이 나왔기 때문에 최신 패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최신 패치를 깔면 한글 패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대부분 되죠. 예, 그렇죠. 즉 스팀 정품 주전 한글로 플레이를 못해요. 어떻게 방송 못하지?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어요. 여튼 이렇게 DLC 초창기에는 오히려 정품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과도기적 기간도 있었어요. 좀 길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좀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좀 몇몇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이제 DL판, 그러니까 다운로드판이라고 하죠. 이것도 엄밀히 DLC 안에 포함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인증 문제들에 대한 피해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DL판 게임을 DLC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DLC라는 개념이 좀 그렇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딱 예, 팩기라가 됐고, 이건 뭐 DLC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끔, 그러니까 뭐라 할까, 딱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확장편이나 이런 걸 좀 쪼개 파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 그대로 쓰이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된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패키지 시장에서 발매 후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초창기 때.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DLC의 역사는 보통 세가로 보는데요. 무려 1990년. 여러분 90년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걸 태어난 날일지도 몰라. 1990년 11월 3일 날 메가드라이브의 추가 어댑터인 메가 모뎀이 9,800원으로 발매가 됩니다. 게임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동봉판이 12,800원에 발매가 됐는데요. 전화선을 꼽으면 DLC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시대를 앞서 나간 거죠. 예. 와, 굉장합니다. 진짜. 아니 나는 90년에 멀티플레이를 지원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애들 너무 이런데 돈 많이 써. 뭐 근데 사실 그때 그 당시는 이제 멀티플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패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서비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다만 언제나 세상을 앞서가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듯이 지원하는 게임이 너무 적었대요. 일본 마작이나 스포츠 게임 정도, 아까 뭐 스포츠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로스터 같은 패치가 아닐까. 이건 진짜 좋죠. 어릴 때 지금 제 친구랑 이제 윗집에 사는 같이 맨날 잡지 보면서 그 이적 내용 같은 거 보면서 저희가 이적 옮기고 얘가 요즘 잘한다 하면 얘 능력치 좀 올려주고 얘는 요즘 끝났어 하면서 능력치 낮추고 수동 패치를 했거든요. 맨날. 옛날에 수동 패치하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뭐 커마 하듯이, 커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이게 거의 2000년도 얘기인데 저희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 얘기인데 1990년이라니. 10년 전에. 세가가 진짜 뭐 혁신적인 것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또 대전략이라는 일본의 시리즈가 있대요. 이것도 유명한가 봐요. 네, 저도 알긴 알아요. 네, 이 게임. 그때 실제 메가 모뎀을 이용해서 DLC 형태를 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온라인 게임보다 DLC가 더 빨랐다는 얘기인데. 세가 당시는 진짜 얘들 왜 망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외계인을 납치를 해가지고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때리니까 외계인들이 급하게 너무 좋은 걸 내놓는 거야. 사람들한테 너무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살살 때려가지고 조금씩 걷어내야 되는데. 세가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애플처럼 상징성 있는 인물이 또 등장해서 한번 닌텐도를 뒤통수 칠 줄은 몰라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스트가 발매한 뒤 1999년에 여러분 아직 2000년도 안 왔어요. 온라인 대응을 주려고 내세운 세가 넷이라는 자체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1999년입니다. 지금의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와 거의 같은 개념이죠. 네. 실제로 엑스박스 라이브의 모티브가 세가 넷이라고 합니다. 드림캐스트용 OS를 공급하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엑스박스가 드림캐스트에 가져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요. 진짜 엑스박스가 세가가 이제 흘렸던 거를 싹 다 주워먹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엑스박스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다 세가에서 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엑스박스 라이브가 2002년 11월 15일 날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엑스박스 라이브는 멀티를 위한 서버 성격이 강했어요. PSN은 계정은 통합이지만 그 게임 내 서버를 멀티플레이 서버를 회사마다 따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엑스박스 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엑스박스로 나오지 못하는 게임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뭐 스팀으로 대표되는 ESD, 전자소프트웨어 유통망,
서비스는 이거보다 좀 더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DL판을 자연스럽게 바꿔 하는 건 엑스박스 라이브가 나오자마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했죠, 사실은. 네. 예. 전에 얘기했듯이 배틀그라운드 때 얘기했잖아요. 스팀의 시작도 자사 게임의 멀티 지원 서비스였거든요. 좀 독특한 형태로 시작을 했죠. 그게 그렇게 ESD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999년에 발매했던 드림캐스트용 세가넷은 지금 현재 DLC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멀티플레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그 DLC 형태로 지원을 했대요. 엄청나게 앞서간 거죠. 이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이게 그거를 너무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바람에 미래에서 온 놈이 있는 거야. 미래에서 왔으면 세가가 왜 망했는지 모르지 왜? 아니 몰라. 두고 보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세가넷으로 격투나 스포츠 게임의 네트워크 플레이도 지원했고 지금의 PSN 일부 게임의 추가 시나리오나 의상들도 다운로드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DLC 완전 그 형태요. 완전 똑같죠. 네. 아, 저 미친 것 같아 세가 진짜. 제가 세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접목이 되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죠. 비일비재하죠.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도 사실 DLC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온라인 게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현재 DLC는 무료로 받을 수 있냐 아니냐, 강제냐 아니냐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운로드 컨텐츠라는 건 포괄적인 의미지만 다운로더블 컨텐츠라는 거, DLC라는 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시나리오나 의상이나 뭔가가 이제 게임 내에서 추가되는 요소들을 이제 DLC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DLC의 의미는 그렇게 추가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예전처럼 확장팩을 쪼개 파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든 돈 뽑아낼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신규 콘텐츠의 추가, 뭐 의상이나 맵 데이터, 캐릭터, 퀘스트 등 사실 거의 대부분 아직 이거예요. 본편을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이 간편해서 애용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잠금 해제. 흔히들 말하는 ULC, 언락 혹은 온디스크 DLC라고 부르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통 DLC의 용량을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이미 게임 내 그 컨텐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제를 하면 그 컨텐츠를 해금시켜주는 거죠. 의상이나 캐릭터를 받았는데 용량이 막 1메가도 안 되는 거야. 뭐지? 내가 그냥 키만 파는 거예요. 그쵸. 그걸 해금하는. 예. 물론 이제 게임 내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열리는 컨텐츠를 결제를 하는 순간 바로 해금되는 형태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많죠. 뭐 지금 뭐 어쌔신 크리드도 약간 그런 형태 같고. 문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즉 돈을 내야지만 해금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와, 플레이 횟수를 증가시키는 DLC도 있다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게임 동전을 돈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들,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냥 돈 주고 파는 건데,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의 코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결제해야 되니까. 이건 최근엔 너무 당연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횟수 제한을 걸어두고 그 횟수를 증가시키는 DLC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돈 받고 이제 파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자체를 DLC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한 지금 DL 버전이라고 이제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DLC 개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뭐 패치 같은 경우도 아까도 DLC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밸런스를 위한 패치가 많죠. 제가 몬스터 헌터 월드 같은 경우는 보호건의 탄환 중 하나인 참열탄의 데미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걸 데미지를 저하시키는 패치가 있었거든요. 뭐 일단은 멀티에서 전부 다 환영하는 분이 있는데 네. 좀 날려버리니까.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있어요. DLC 중엔. 노맨드 스카이가 OST가 괜찮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스팀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DLC로 사운드트랙을 이제 파는. 아니 그래 건질 건 그거밖에 없대요. 아니야, 왜 괜찮다는 소리 들렸는데. 그래서 노맨드 스카이의 사운드 트랙을 듣기 위해서 본편을 사지 말고 사운드 트랙만 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대요. 아 그래. 나도 그래서 일단 선물을 뭐 해줄 분은 없겠지만 일단 해도 안 할 것 같아. 또 이쪽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안 할 것 같아. 투더문이 있어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어떻게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운드 트랙을 DLC로 발매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제를 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물론 투더문을 구입했고 실제 방송에서 펑펑 울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 연기일에 물이 올랐구나. 드디어 가는 거야 이제. 아 제가 그게 되면 여기 안 있죠. 공포 게임 할 때랑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정도면 뭐 너무 뛰어난 연기라면서. 그 유튜브에 가시면 이 영상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그 그렇죠. 판단을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제가 흥미롭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제 OST 파일들이 게임 내 데이터 안에 바로 재생 가능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왜냐면 이 투더문이라는 게임 자체가 전문 게임 개발사 이런 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이제 RPG 만들기, RPG 메이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OST 파일 내로 다 존재를 해요. 즉 내가 그 음악을 듣고 싶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파일을 재생하면 되지. 그런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운드 트랙을 다들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투더문이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는 정말 보여주는 훈훈한 거죠. 이야기죠. 예, 진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다 이게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이 그 투더문 뭐 다음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때 얘기했던 모드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DLC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모드를 이용해서 의상을 바꾸기도 하고 캐릭터를 바꾸기도 하고 맵이라든지 퀘스트가 추가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전 DLC죠. 지금 형태. 뭐 그걸 지금 DLC라는 이름으로 유로로 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 또 모드를 유로화하겠다 그래갖고 베데스다나 이쪽에서 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다 없어진 얘기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제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지들이 만들어갖고 그냥 DLC 형태로 팔면 되잖아. 잘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고는 또 없는 거고. 근데 모드라는 거는 개인 유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전문제도 사실은 좀 뭐 할 이야기들이 많고,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DLC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걸 왜 DLC로 냈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 DLC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클리어 해금되는 의상이라든지 미니 게임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열쇠 같은 거 주면서 그 열쇠를 이제 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고전 게임은 클리어 후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그 후 이제 자체 하드코어 플레이를 하죠. 나이프만 가지고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건 나중에 후에 트로피나 도전 과제로 이런 걸 넣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드코어 플레이를 트로피나 도전 과제로 재현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제 감이 살짝 오시죠. 요즘은 이런 걸 전부 DLC로 합니다. 네. 진짜 사소한 것부터 가격 진짜 싸게 해서 다 팔아요. 예. 그래서 본편이 참 반응이 좋았는데 DLC 때문에 까이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 배트맨 시리즈가 그랬고요. 최근에 것들이 뭐 바이오하자드, 예, 바이오하자드 7도 그랬고요. 네. 파이널 판타지 15 같은 경우도 그랬죠. DLC가 전부 다 나오니까 완성된 게임이 되는 거야. 네. 저 같은 경우 이남도 그랬죠. 이남도 DLC가 다 이거 해야지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DLC로 나온 것들이 컨텐츠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네, 그럼 많지는 않아요. 이걸 왜 굳이 쪼개서 하나씩 파냐는 거죠. 네. 차라리 묶어서 팔던가. 네. 근데 요즘 게임 가격은 예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저도 이 부분 한번 다루고 싶은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샀던 게임과 지금의 게임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유통이라도 있는 시장은 물가가 올랐는데 왜 게임 가격은 그대로지? 그게 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군요. 얼마나 남겨 먹었냐, 와. 지금 애들이 얼마나 싸게 파느냐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유통기획 구조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샀던 그 금액들이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시에도 뭐 저희가 구매했던 그런 게임들이 사실 새 거라고 속여 팔았던 거죠. 사실은 근데 포장지만 입혀가지고. 아, 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지금 그런 젤다가 것들이 그래서 많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젤다가 한국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용해서 팩을 보니까 사용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외판에다가 한국판이라고 스티커만 붙여서 판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런 논란이 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다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새 거라고 샀던 제품들이 완전히 동봉된 형태가 아니고서는 보면은 뭐 5, 6만 원씩 하던 그런 제품들이 일본에 가서 구매하면 뭐 15,000원, 2만 원 돈이면 사오는 거였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챙긴 거예요. 아, 네. 저도 젤 아직 뜯어도 안 봐가지고 지금 그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아직 지금 스물스물 올라온다 지금 등에서. 아, 그러니까 아니 저기 또 칩에 나도 또 취급이 중고가 들어있나 싶어.
사실 이거는 그 유저들을 기만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기만하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유통 과정이 뭐 저도 유통 쪽에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가장 큰 돈을 남기는 사실 유통이에요. 그 부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다음에 한번 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게임 가격은 사실은 그대로인데 DLC가 붙고 하다 보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요즘엔 그렇게 해서 돈을 뽑는데요. 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통 과정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처음부터 시즌 패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DLC를 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묶어서 팔아버려요 그냥 이제. 저도 웬만하면 그래서 시즌 패스를 사는데 하고 이제는 그냥 게임 가격이 그냥 10만 원에다 다 넘어요. 그냥 본편 시즌 패스 형태로 다 자기들도 사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요 이제. 이 형태로 게임 가격이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몇몇 게임은 이 시즌 패스 쪽에서 팔기 시작한대요. 그래 불안해요. 네, 전력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좀 저를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노는 사긴 샀는데 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티 에디션이나 컴플리트 에디션 등 모든 DLC가 포함된 합본을 또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도 해요. 사실 저런 것들은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건 괜찮다 생각을 해요. 바하세븐 골드 에디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캡콤 쓰레기인 거야. 동품 소리 그냥 넣는 게 아니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하드가 마지막 DLC를 내놓는 시점에 모든 DLC가 포함된 골드 에디션을 내놨죠.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그럴 때 낼름 주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리고 더 초회판 또는 한정판에 DLC를 끼워서 파는 게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초회판 특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그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못 구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아, 나 요번에 그 모넌의 야 순풍의 호성이요? 순풍의 호성 좋더라. 근데 야 오리진 세트 진짜 야, 요밖에 안 나오면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차라리 야, 가져오시 나.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회사가 악용하는 게임이 포켓몬스터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저희가 네, 많이 했죠. 포켓몬스터 특집에서 네. 그때 거의 뭐 피를 토하는 아이타님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을 여기서 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만 딱 짧게 얘기할게요. 적어도 우리가 할 게임에 DLC를 끼워 넣잖아요. 그렇죠. 예. 예. 포켓몬스터는 전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걸 사실은. 전작에 DLC를 줘요. 본작이 아니라 다 사란 얘기지. 예. 그래서 좀 지금의 DLC를 비판하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발췌하자면 정말 이게 명언이더라고. 최초의 DLC의 개념이 완성된 차량 본체에 이것저것 추가 파츠를 덧붙여서 차의 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튜닝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DLC는 차체와 엔진, 바퀴만 달아서 대충 움직이게만 만든 폐차에 유리, 본넷, 문짝, 와이퍼를 추가로서 달아야 하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딱 진짜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임이 이제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플레이만 가능한 버전에다가 DLC를 추가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회사들이 이게 이제 돈 맛을 보기 시작하고 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완성판을 그냥 게임 가격 올리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숫자의 노름이라고 예, 눈속임만 하는 근데 거죠. 게임 가격을 올리는 건 굉장히 거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회사들이. 코에는 그 사이에서 뭐 걔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이제 비싸게 판다는 게 정책이 있으니까. 풀 프라이스 정책 같은 경우는 막 예. 다른 개념이고. 근데 지금 워낙 게임 시장이 그 뭐 북미 아닌 쪽으로 해서 뭐 그타가 대표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잘 풀리는 반면에 일본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은 사실은 뭐 많이 죽었어요. 예. 대표적인 미친 짓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가 끝일 줄 알았죠? 아니에요. 걔는 그래도 그 정도면 양심적이라고 들어. 솔직히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얼굴이 찡그러지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자, 리치 레이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옛날 유명한 이제 그 요즘은 레이싱 게임이었죠. 요즘은 좀 많이 좀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요즘에 뭐 포르자가 뭐 그렇게 됐고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새로운 콘솔이 나오면 발매하는 런칭 타이틀 레이싱 게임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딱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예. 그러니까 플스4가 처음에 발매하며 플스4에 맞춰서 그 출시와 같이 맞춰서 나오는 거죠, 이 게임이. 예, 초반에 이제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죠. 아케이드성이 좀 강한 레이싱 게임이라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래픽도 늘 그 현 세대기에 맞춰서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기본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다들. 예.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기다가 그러니까 징조는 보였었어요, 그 전에서. 근데 비타 버전에서 사실상 간뚜껑을 닫습니다.
출시를 했어요. 비타 버전이 리치 레이서가. 그러니까 리버스 맵이라고 있어요. 그 레이싱 게임을 잘 모르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트랙을 거꾸로 가는 걸 리버스 맵이라고 해요. 한 맵 가지고 두 개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예. 재활용하는 거지. 네. 리버스 포함해서 코스가 6개입니다. 장난해? 야, 3개 한 거잖아. 성능은 같고 모양만 다른 차가 5대입니다. 그게 숨겨진 차량가 2대고요. 예, 3,980엔에 팔았어요. 여러분 데모가 아니에요. 와, 봉편을 이렇게 봤어요. 진짜 답이 없다 이러면. 물론 이제 그란투리스모도 프롤로그였나? 프로모션이었나? 프롤로그라는 게 네. 있었죠. 근데 그건 쌌잖아. 네,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내던가. 후에 코스는 400. 차량은 250엔에. 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판을 팔고 있는,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판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있죠. 예. 영어판도 있고, 뭐 일본판도 있고. 일본판을 팔고 있는 PSN 스토어 국가들 한정으로 아이돌마스터 BGM을 제외한 BGM은 무료지만 초창기에는 이 BGM마저 유료였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는 거죠. 돈으로. 거기다 시즌 패스마저 나누어 냈습니다. 뭐 축구나 야구도 시즌 건 사면 1년밖에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네, 이 게임을 그 PSN 플러스 무료 게임으로 나와서 해봤거든요. 아, PSN이랑 엑스박스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입하게 되면 매달 무료 게임을 제공을 해요. 아, 나 다 해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 네. 그게 다 쌓이기만 하고 있어. 이제 받기만 해놓으면 유료 회원이 유지되는 동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번에 모노월드라든가 이런 걸로 풀스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무료 게임을 그냥 등록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저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예, 가능하죠. 그건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죠. 근데 이때 이게 플러스로 나왔어요. 무료 게임은. 게임 자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전 또 스포츠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예, 하다 보니 플래티넘을 땄습니다. 모든 트로피를 따는 얘기죠. 후에 비슷한 짓을 또 이대로 스마트 버전에서 했대요. 욕을 그리 쳐먹고도. 예, 이제 간뚜껑에 못을 박은 거죠. 지금 리치레이서 자체는 거의 뭐 명맥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끝장났죠 완전히. 예. 사실 후에 이제 설명한 가금 유도도 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 버전은요. 거기는 경험치를 올리거나 이럴 때는 또 뭐 가금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쪼개 판 것도 쪼개 판 거지만 가금 유도까지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버전에서 그거는. 그리고 DLC계의 전설 DOA와 아이돌 마스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DOA는 캐릭터 의상만 가지고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는 카탈로그라고 하면서 이제 매달 나오는 게 있는가 봐요. 매달인지 얼마인지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상과 노래를 DLC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이 부분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노래가 한 곡이 나오면 가격이 10,000원, 20,000원에 팔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면 얘기를 하는데 얘들 멤버가 많잖아요. 이 각각의 멤버들이 녹음을 다 하거든요. 사실상 그게 보컬만 바꾸면 13곡, 뭐 12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멤버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 아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이게 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야, 왜 이래? 제가 멤버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멤버 수만큼 녹음을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인데 실제 버전은 13개, 14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13곡, 14곡이 들어있는 앨범이니까 괜찮은 가격이죠.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게임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뭐 사실 이렇게 애정이 있어야지 또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국내에 나왔던 이제 게임이니까. 한가라가 됐던 원포울 같은 경우는 14호까지 카탈로그가 나왔어요. 이걸 전부 다 구입하면 약 2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게임 하나 다 주려면 돈 좀 나온다? 아마 모든 시리즈 DLC만 합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격을 다 합쳐놓은 정보가 나오진 않습니다. 불문일이야. 아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사람들도 가격 언급을 안 해요. 내가 샀다, 재밌다, 좋다 얘기만 하고 가격을 안 적어놔. 이거 여기서 돈 얘기하는 거 금기인가? 대충 찾아보니까 아이돌 마스터 1도 모든 걸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넘고 아이돌 마스터 2도 한 2,300만 원 정도라고요. 왜냐면 이게 노래하고 의상이 통일이 아니에요, 가격이. 비싼 노래가 있고 싼 노래가 있고 비싼 의상이 있고 싼 의상이 있어요. 아, 애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매 전략을 다양하게 했구나. 아이고 곱하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 참고로 아이돌 마스터 1은 매달 카탈로그를 내놓다가 마지막 카탈로그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모든 DLC를 반값 할인. 대단하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아이돌 마스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나 이런 걸 판 거야. 원폴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하면 곡이 한 4곡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리듬 게임인데. 왜 하는 거야? 뭐. 가격 얼마인데 이거? 그 리치레이스랑 똑같은 거지. 진짜 근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질릴까봐 싶긴 한데 뭐 어차피 이런 게임들 기본적으로 약간 좀 매니악한 게 있으니까. 리잼을 하는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소녀전선도 새 스킨이 나올 것 같아. 설 특집으로. 지금 소녀전선까지 빠져 큰일이에요 지금. 예, 티폴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촌 동생이랑 계속 그 얘기도 형 총알 좀 아껴 놔 왜 하니까 미니제이 설 이벤트 할 것 같아 하면서 하겠지 마. 안돼. 리니지는 진짜 리니지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 리치레이스하고 사실 아이돌 마스터 좀 묶어서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DOA 예 데드워 라이브라는 닌자 가이드로 유명한 팀 닌자에서 지금 인왕으로 유명해졌죠? 거기서 만든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에 비하면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캐릭터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좀 더 유명해진 기도 해요. 그러니까 격투 게임이 아니라 무슨 관상용 게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뭐 여성 캐릭터들 보는 맛으로 하는 후에 대놓고 비치 발리볼이 나오기도 했죠. 네. 사실 근데 그게 약간 좀 치명타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 안타까운 건 전 데드 올 라이브를 어릴 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격투 게임 자체 퀄리티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홀드, 잡기, 타격 이 세 가지를 물고 물리는 관계로 굉장히 심리전에 뛰어난 그런 게임이고 콤보가 막 여러 번으로 타다닥 나간다기보다는 옛날에 버추어 파이터처럼 끊어서 쓰는다든지 제 개인적으로 레이팡이라는 캐릭터가 제 주력해요. 태극권을 격투 게임에서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픽이 올라가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럼 그렇지. 이뻐. 야, 네가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관상용 게임이라며. 저도 있어서 이 게임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선물 받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근데 팀 닌자가 여성 캐릭터를 잘 만들어요. 이번 인왕에서도 캐릭터들 다 이뻐요. 뭐 하여튼 뭐 태극권을 가장 잘 표현했냐 안 했냐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이 게임 하여튼 캐릭터들이 이뻐요. 많이 이쁘다 보니까 의상 DLC가 많은 게임이에요. 이게 뭐 사실 전설이지 않나요? 전설적인.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단일 게임 DLC 총합 가격이 가장 비싼 게임으로 올라갑니다. 참 좋은데 올라가 있고. 아이돌 마스터를 이겼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한 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즌 패스를 나눠 팔아요. 시즌 패스를 나눠서 파는데 북미판 기준 92.99달러에 야, 이렇게 생각하면 팔았어요, 시즌 패스를. 진짜. 국내에서는 환율이 그때 좀 변동을 해가지고 11만 800원 혹은 92,200원으로 이 시즌 패스를 팔더라고요. 이 시즌 패스가 7개가 나왔어요. 시즌 패스만 사면 70만 원이 넘네. 뭐? 아니 이게 무슨 시즌 패스야? 뭐 그렇다고요. 근데 이때까지 나왔던 시리즈나 이런 걸 다 합치면 더 할 거야 아마 가격이. 아니 뭐 게임 하나 하려다가 진짜 뭐 거덜내겠네 그냥. 옷만 산 거야 옷만. 그렇지. 딴 거 아니야. 옷만 사서 이 가격이야 지금. 오데필이 게임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 캡콤에서 만든 롱맨 9인가 롱맨 10 해보진 않았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롱맨의 고유 기술인 차지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슬라이딩 이런 거는 원래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뭐 또 기술 얻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찾거나 이러면 네. 숨겨진 거 찾고. 그러니까 DLC로 구입을 해야 해금을 대는 미친 짓을 시전했습니다. 돈꿈답다. 아우 참 이런 돈꿈 게임 하고 있지만 이것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모르는 다르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개발자 눈치를 보긴 본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투트랙 전략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봐도 투트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캡콤 또 캡콤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X 철권 저 X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냥 뭐 그렇게 읽어. 12명의 추가 캐릭터가 이미 게임 데이터에 존재했다는 걸 해커들이 찾아냈어요. 요즘엔 다 나옵니다. 찾으면. 다 PC판은 다 뜯어버리지. 네, 다 뜯어봐요. 네. 보니까 뭐 지금 나와있던 게임들 중에 뭐 제가 더 좋아했던 다크소울 이런 것들은 안 쓰이는 의상이라든지 무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 캐릭터들 다 DLC로 팔고요. 각종 시스템을 또 유료로 팔려고 하다가 후에 이제 뭐
그러니까 프리셋 콤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걸 에디트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 무료가 되긴 했대요. 시스템을 유로로 팔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유로로 팔진 않는다는 거죠. 그 뭐 프리셋 콤보 말고는. 그리고 또 캡콤입니다. 아수라의 분노라는 게임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또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뭐지 해보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게임을 관두는 시점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요. 예, 엔딩을 DLC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가 돼서 제가 뭐 후에 엔딩을 DLC로 유료든 무료든 나오는 경우는 몇 번 더 있긴 합니다. 매스 이펙트 같은 경우가. 애들이 그때 그거는 유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애들 스타트를 끄는 거 아니야? 얘들은 팔았다니까 돈 주고. 왜 돈콘하는지 욕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멀티플레이 맵을 DLC로 팔았어요. 지금은 총기류 게임의 대부분이 맵이나 이런 건 추가로 팔아요. DLC로. 보통 묶어서 팔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뭐 납득할 정도의 가격인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가격만 사실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것들을 모아서 더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마지노선인데 그걸 지켜줘야 돼. 그런 경우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문제는 뭐냐? 모던 워페어 2와 블랙옵스는 DLC를 구매한 사람끼리만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그래 새로운 맵이 나왔으니 그 맵을 구매한 사람들끼리 플레이가 가능한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맵이 아니라 그냥 서버가 갈렸어요. DLC를 구매한 사람 서버, DLC를 구매하지 않는 서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DLC를 구매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히려 그래서 DLC를 구매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매칭이 안 되면 멀티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철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카지아를 골랐고 형이 이제 데빌즈를 골랐어요. 그러면 내가 데빌즈는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빌즈는 유로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네. 데빌진을 내가 구매를 안 했어도 데빌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플레이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DLC를 구매를 안 하면 그 DLC를 구매한 사람들하고 플레이를 같이 못 해버리는 거야. 게임 자체가 매칭이 안 돼버리는 거야. 진짜 심각한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잘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 게임이나 이런 게에서는 캐릭터가 추가가 되면 아까 말했던 다 그 ULC 형태로 팔아요. 다크 소울도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DLC에서 나오는 무기나 DLC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데이터가 있어야 멀티플랫이 남들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크 소울의 DL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언락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게 대용량의 패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DLC를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그 키를 줘요.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멀티플레이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경을 쓰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근데 콜 오브 듀티는 그 짓을 안 한 거야. 나눠버린 거지 서버를. 생각이 짧았던 거고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웠던 거지.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걸 걔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야 진짜. 난 노린 거라고. 억울하면 사라 이러는 거지. 그 뭐 나중에 뭐 언차티드도 이런 것도 이제 추가 맵이라든가 추가 이제 게임 형태를 있잖아요. 뭐 DLC로 나오게 됐는데 그건 뭐 시즌 패스 샀던 사람들이니까 다들 거의 대부분 요즘은 진 여신전세 4도 이게 스토리상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DLC로 팔았대요. 실제 게임에서는 생략해버리고 하는데 이게 DLC에 나중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가 거의 핵심인 거야. 제가 여신전생 시리즈 팬이긴 한데 이제 4는 못했죠. 예,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원피스를 다들 봤다고 얘기를 할게요. 원피스에 보면 이제 루피하고 샹크스하고 모자를 주고받는 그게 극초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루피가 이제 해적이 되는 복선이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 밀짚 모자를 받으면서 내가 그 해적왕이 돼서 샹크스를 만나러 갈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을 게임 내용에 안 넣고 궁금하면 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쟤는 왜 해적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지 게임을 하는 거야. 그걸 돈 주고 팔았대요. 진정이슨 4가. 아틀라스가 진짜 아틀라스도 제가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넘어간 걸 아는데 저렇게 보면 망친 거죠. 그리고 사기 아이템을 또 DLC로 판다든지. 물론 이제 진여신은 4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다른 게임도 그런 거 많습니다. 많죠. 무기를 이제 DLC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아이템들을 방어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DLC를 사야만 해금되는 그 악마 데이터가 있나 봐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 뭐지 페르소나 5도 물론 이제 악마전서 100% 이제 세우는 거는 상관없는데 뭐 기존에 나왔던 이제 유명한 그 페르소나들을
DLC로 팔고 있죠. 아주 강력해요 당연히. 근데 그때는 이거는 안 사면 악마전선 100%를 달성을 못한대요. 요거 뒤지게 먹었겠죠. 왜냐하면 여신전생 하는 사람들이 악마전선 100% 채우는 거는 기본 덕목이거든요. 아, 네. 그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델 골프 6라는 게 최근에 나왔죠. 그렇게 유명한 목걸이 왜 요즘 이렇게 그 소식이 들리지 않느냐. 나오긴 했죠. 예, 리치 레이스랑 비슷한 짓을 했어요. 이게 그 소니의 그 플스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 견인한 두 작품인데 모델 골프는 굉장히 재밌는데 게임을 돈 주고 사는데 캐릭터가 없어. 코스도 별로 없어. 이걸 전부 다 캐릭터나 의상이나 코스를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리치 레이스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려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난 거죠. 사실 모델 골프는 처음에 한 거의 1인가 2부터인가 하여튼 거의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다 완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묻힐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 네. 목걸은. 진짜 재밌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좀 안타까운 건 리치 레이스도 그랬지만 모델 골프 6 자체가 게임은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 슬퍼. 예, 다 돼 있고 네. 골프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엔 캐릭터의 경험치나 게임에 돈을 DLC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들은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NBA 같은 경우 그래서 욕을 먹거든요. 한 명을 골라갖고 육성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더쇼도 그래요. 그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파는 거지. 근데 그게 없고 혼자서 플레이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라서 문제인 거지. 심즈나 페이데이 2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DLC로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래도 페이데이 2는 중간중간 높은 평가를 받는 DLC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LC의 양만 따지면 페이데이 2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뭐 가격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뭐 그 정도. 기네스북은 딴 놈이 올라가 있잖아. 돈 많다고도 그런 거 아닐까? 옷이 제일 비싸. 뭐 이번은 확인은 정확하게 못 해봤는데 왜냐면 제가 페이데이 2가 없고 페이데이 2가 이제 스팀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스팀 게임을 좀 약한 편이라 좀 더 찾아봤는데 아마 얘들이 그렇게 또 비싸게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묶어서 내놓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템이나 무기 같은 경우가 DLC로 이제 유로로 파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많으면 이긴다라는 공식이 통하는 게임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페이데이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네스북은 저놈이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그 정도 가격은 아닌가 봐요. 야, 여자 옷 입히기 제일 좋은가 봐. 근데 그게 이제 기네스북이 또 그때 그 기준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또 페이데이 2가 역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네. 왜냐면 관심도 없잖아. 그만 얘기 그만합시다. 뭐 그런 와중에도 뭐 좋은 것도 DLC도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위쳐 3 같은 경우는 코스튬과 캐스트가 추가된 16개 DLC를 모두 무료로 풀었어요. 그래서 위쳐가 갓겜 소리 듣는 거죠. 이 위쳐라는 게임 자체를 해보신 분들 중에 안 해본 사람들 있어도 뭐 일단 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GTA5의 대규모 업데이트들도 다 DLC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으로 보면 패치 같은 것들도 그것도 다 무료예요. 물론 이제 게임 내 돈을 팔긴 하지만 그거는 뭐 내가 벌면 되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막 강도질하고 야, 이런 거니까. 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이제 너랑 진짜 붙는다 그러면. 아니 뭐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GTA에서 굉장히 이제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급 차를 차고에 깔아놓고 현실에서 불가능하지. 아니, 거기서라도 해야지. 내 집 화장실보다 작아 내 사는 집이 지금. 근데 뭐 GTA4나 폴아웃 3 또한 확장팩급 DLC를 발매하면서 본편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폴아웃 3 뉴베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폴아웃 2의 제작진들이 붙어가지고 폴아웃 3를 만든 제작진하고 달랐대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확장팩처럼 네. 제작자가 달라지는 확장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팩을 미리 얘기한 이유가 있다니까. 프롬 소프트웨어의 DLC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빵빵했던 것 같아. 네, 뭐 볼륨도 좋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난이도가 이제 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본편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이제 쉬워진다라고 할 때쯤 DLC를 내서 그 사람들 다시 죽음의 길로 이끌어줘. 새로운 무기들도 나와주고. 네, 새로운 무기를 해서 새로운 방식의 전투를 PVP에서 또 활용도 되고. 접근시키게 해주고. 여담으로 배트맨 같은 경우는 저는 시즌 패스를 사놓고 저는 북미판을 샀으니까 북미 시즌 패스까지 사가지고
기다리고 DLC가 나오면 예 빠르면 10분, 길면 30분 끝나더라고. 거의 한 10분 15분이었던 것 같아요. 배트맨 안 해야 되겠다. 너무 짧은 거야 다들. 그래서 배트맨 욕을 먹은 거예요. 스팀도 그렇지만 이런 DLC 정책은 해당 게임기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종료되면 예 세가 기억하시죠?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 부담이긴 한데요, 사실. DL 버전들도 그렇겠죠? 현재 세가 내에서는 아직 운영 중이긴 하대요. 근데 드림캐스트용 서비스가 아니라 아케이드용 오락실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주 전용 서비스라고 해요. 더 이상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니까 이름만 같대요. 그 이제 세가 내에서는 그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고. 그럼 별이가 된 거지. 네, 이렇다 보니 이제 이런 걸 풍자한 DLC 캐스트라는 게임이 있대요. DLC를 사야 스테이지가 열리고 BGM이 추가되고 이런 걸 막 풍자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DLC를 사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된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게임 내 머니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걸로 풍자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질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이제 그 심했던 정점을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안 먹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제발 그 하나의 게임을 좀 쪼개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바하가 또 이반일 그 지랄을 할 줄 몰랐어요. 얘는 돈컴 문제야. 얘는 지조 있어. 남 얘기 듣고 안 흔들려. 뚝심 있다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저희가 DLC 얘기를 끝을 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올게요. 자, 그럼 이제 과금.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은 처음에는 정액제라고 불리는 한 달 동안 사용료를 내고 플레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네. 시작했죠. 아직까지 그 뭐라고 할까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게임사들이. 그래도 그 당시 거부감은 좀 적어가지고 패키지 게임 시장은 다르게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면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저건 돈이 된다 생각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키지 시장이 이제 사장되고 온라인 게임 시장이 다 넘어간 이유가 돈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돈 문제예요. 사람들이 게임을 돈 주고 사는 거에는 거부감을 느끼는데 온라인 게임 정액제를 내는 데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안 느끼니까 또. 그것도 진짜 웃기죠. 사실은 이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료 게임은 한 놓고 자기가 캐시 아이템 사고 하다 보면 플스의 파일텔 한 개 값을 그냥 뛰어넘는데 네. 근데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더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저도 세븐나이츠라 이런 데 쓴 돈이 굉장해요. 사실 이제 뭐 다 합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맨날 그거예요. 야, 그건 게임을 돈 주고 사는데 재미가 없으면 큰일인데 이거는 내가 해보다가 재미가 있으면 돈을 넣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파세요 왜? 그러니까 생각에 틀을 그렇게 못한다니까. 사실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면은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어 거의. 아니 뭐 많아봐야 한 2만 원, 3만 원. 그렇지. 진짜 그 결과 이제 너무 많은 온라인 게임이 쏟아졌어요. 다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온라인 게임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몇몇 게임을 제외하면 유저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예. 가격도 그때는 좀 다양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리니지가 29,700원이었나? 그걸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기준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양한 정액제 금액이 나오긴 했는데 정액제 게임 중에서 사실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는 오래 못 버텼어요. 그 결과 부분 유료화라는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여담으로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세일클럽이나 싸이월드 등 지금 SNS 이전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일클럽은 또 지역마다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또 위에 지방이나 뭐 어느 지방에서는 또 세일클럽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이거야. 예. 뭐 일부 사람들이만 또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구는 아니었다는 거지 세일클럽. 근데 싸이월드는 사실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채팅과 아바타 시스템 이때 소액 결제를 이용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세일클럽이. 뭐 싸이월드도 그렇지만 다만 이걸 제작하고 지원하던 디자이너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보수를 주는 등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이때. 예, 이거는 뭐 싸이도 그렇지만 예, 특정 이제 회사가 이제 운영을 했었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의 사람들이 계속 추구를 해요. 이런 식의 방식은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난 얘들 잘 망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잘 안 될 수밖에.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으로 SNS 이런
그런 것들이 외국한테 다 밀린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컨텐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들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에 이제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를 꾸미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싸이월드도 그 등장 자체는 이제 그 세이클럽하고 비슷한데 사실 이제 그 후에 대규모 업데이트인 미니홈피가 등장하면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세이클럽보다는 조금 더 뒤죠. 아마 99년도, 2001년도 후에 아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미니홈피를 꾸미는 아이템에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토리라는 캐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제 뭐 BGM처럼 아바타를 꾸미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 그러니까 미니홈피의 BGM을 이제 돈 주고 산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많이 팔았는데, 세이클럽은 사실 유명한 게 라디오거든요. 지금도 그 라디오, 세이클럽 라디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유명한 BJ들 중에서는 이 세이클럽 라디오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할게요. 왜냐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도 뭐 4대 여신이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오래됐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그쪽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에 시초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위넴프 라디오 같은 경우도 있긴 했는데. 위넴프 라디오 아는 사람 있을까? 이건 진짜 그 당시 정말 다양한 게 많았어요. 막 음악 장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냥 라디오처럼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사연을 읽어주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면 지금의 라디오를 들어보면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건 광고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광고를 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몰린 거죠. 전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좀 신선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또 사람들과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 일반 라디오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양한 모든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개인 방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느낀 걸까요? 이 얘기를 왜 하겠냐 싶죠? 일부러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은 아바타나 캐릭터 꾸미기를 돈 주고 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프트맥스의 포리프. 거기에 주사위의 잔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내 돈을 가지고 캐릭터를 사고 그 캐릭터로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 보드게임인데, 이때 이거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유료가 아니었어요. 그때 얘들이 만약에 이 아바타나 이런 걸 팔 생각을 했다면 대박이 났을 거라는 평가를 다들 많이 했어요. 정말 아까운 게임이다. 문제는 이제 이 포리프 주사위 잔영이 모바일로 개발 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금을 유도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안 할 거잖아,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상황이 좀 변해가지고. 우리가 손전등서처럼 진짜 그 디자인을 갈아버리면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어차피 그 진짜 디자이너들의 그런 힘은 또 그런 게임에서 진짜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우리나라 일러스트들이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수준이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생각 고쳐 먹고 디자이너를 최고로 대우해주면서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됐을 때 직원들도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포트리스 흥망성쇠에 대해서 참 궁금하시면 안 되는데, 포트리스가 뭐 그 게임방 유료화를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포트리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게임방 유료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포트리스가 괜찮은 게임이에요, 진짜. 그리고 포트리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돈 때문에 그 경영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개발진들한테 대우를 겁나 안 해줬대요. 왜냐하면 그건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패치라든지 후속작에 대해서 정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트리스 망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왜 포트리스 망한 지가 어딘데 아직도 이게 왜 이러고 있냐는 거지. 안 변해요.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 게임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액제가 아닌 게임은 무료인데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섞는 부분 유료화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거죠. 문제는 이게 이 유료 아이템이 게임의 밸런스를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와, 나 놀랐는데 이런 짓의 원조가 테크노스 재팬의 1991년도 더블 드래곤 3 아케이드 버전, 오락실 버전이에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원조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락실 게임을 하다가 동료가 죽어가요. 그럼 뭐 스토리상 게지. 그걸 살리려면 돈을 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특수 필살기를 구하려면 또 돈을 넣어야 된대요. 내가 죽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했대요. 그래서 또 망했대. 아휴, 잘한 짓이다. 한국은 넥슨이 빠지면 안 되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최초 같더라고. 못 말린다 진짜. 1999년도에 10월에 퀴즈라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그 채팅, 퀴즈, 퍼즐, 뭐 몬스터 육성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종합적인 게임이네. 네, 그런 걸 제공하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큐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서 크게 바꿨고 201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날짜를 좀 계산해 보니까 세일클럽이 99년도 6월 가장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아바타를 팔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추가적인 그 결제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결제를 하기 도토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넥슨이 굉장히 빠르게 세일클럽을 보고 만든 건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건지까지는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따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일클럽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사장되고 지금 뭐 아직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만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게 아이디어에서 네. 이게 파생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굴 보고 누가 먼저인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하나 이렇게 퍼진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넥슨이 빨리 주워먹은 거죠. 예. 그걸 그래서 이제 그 퀴즈하는 캐릭터의 아바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결제로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부분 유료로. 뭐 카트라이더라든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카트 같은 것도 막 팔고 하면서. 다 뭐 유명하죠. 거의 선두주자야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넥슨이 거의 뭐 선두주자예요. 당연하게 이제 인식되죠. 이 수익 그리고 뭐 핸드폰 게임에서도 이런 결제나 이런 것들은 뭐 넣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언젠가부터 핸드폰 게임이나 이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들이 가금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아마 가금 유저들을 기준으로 밸런스를 잡아서 그러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밸런스 그렇게 잡고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뭐 상자가 열리면서 돈 결제하겠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은 현재 거의 모든 게임에 존재합니다. 콘솔 게임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이런 아이템 판매라든지 뭐 경험치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특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지금 콘솔 게임도 예외 없이 모바일 게임도 전부 다 존재해요. 이 가금 시스템은. 어쌔신 크리드 들어가자마자 그 쓸만한 것들 딱 보고 이게 좋다고 말 듣고 세트 하나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게임 아주 편하게 합니다. 끝까지. 저는 해보자. 어쌔신 크리드가 게임 내 재화가 따로 있고 캐시 재화가 또 따로 있다며. 네, 따로 있어요. 거기다 뭐 그리고 이제 유비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클럽 해가지고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거기서 무기도 이제 그 구입할 수 있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얻게 되는 건데 하나만 제대로 이제 악 집어서 이거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받아서 딱 하잖아요. 끝까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콘솔 게임 패키지로 산 게임들로 이런 게 존재하고 심지어 정액제를 내고 하는 온라인 게임에도 이게 존재해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수익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괜찮은데 게임의 퀄리티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유저들이 폭발할 거예요. 아바타나 꾸미기 형태 지금의 스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롤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스킨이잖아요. 뭐 네, 스킨으로 네. 돈을 버는 캐릭터 의상을 바꾸는 걸로 이제 스킨으로 바뀐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능력치를 붙여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스킨이나 옷을 바꾸지 않으면 캐릭터가 능력치가 낮은 거예요. 사실 옷을 입어야 세지는 거야. 사실 뭐 약간의 이득을 주는 것들 MP가 뭐 늘어난다든지 네. 마법을 쓰는 캐릭터면 사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아주 강력한 옵션 스킬이 붙는다든지 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일단 시작은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게 정액제를 살아남지 못한 게임들이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 가금 시스템은. 얘들도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사실 그때 약간 좀 말이 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뭐랄까 문제가 좀 많았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초창기에는 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냐면 리니지 1은 정액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회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문제가 돼서 초창기에는 캐시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캐시 아이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매우 효과도 돼서 좋대요. 리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리니지 것들이 대는 이제 많았기 후에 얘기하려면 막 땡겨서 얘기하면 인챈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무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강화 일정 수치부터는 깨질 확률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 게임 내 아이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확률에 네. 따라서 엄청 올라가는 거죠. 이걸 현금으로 주고 팔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박이 아니냐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었거든요.
이 리니지 1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악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저 589 저런 거 가지고 그때 크게 문제가 안 했다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넥슨을 그냥 애들 코 묻은 돈 뜯어간다는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았어요.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네, 맞아요. 네. 이 공식은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다가 정액제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무료화를 하고 캐시 아이템을 팔기 시작하는 이런 공식을 가장 최근에 아이온도 보여주고 있어요. 안 좋은 형태로. 저번 화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온라인 게임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무료화를 선언하고 캐시템을 팔기 시작하는 이 공식은 다 따르고 있어요. 리니지 1만이 아직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와우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그건 인기가 있는 게임이니까 사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콜린 돈을 뺏어간다고 욕을 그 정도까지 욕만 먹었던 애들이 어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랜덤 박스입니다. 그 전까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됐어요. 돈 주고 사면 그만큼의 뭐 효과를 냈으니까. 랜덤박스는 말 그대로 이제 확률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랜덤박스의 시초는 메이저리그나 그 NBA에 선수들이 그려진 카드가 나오는 시스템. 이걸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연도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90년도 넘는 것 같던데. 여기도 이제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형태의 그 트레이닝 카드를. 그러니까 뭐 선수들 좋아하고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집 수입 요소를 효과가 자극하는 거죠. 콜렉터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옛날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만 해도 좋은 선수냐 아니냐 이 정도로만 그냥 갈렸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A급 선수를 뽑았냐 아니면 뭐 진짜 C급 선수를 뽑았냐 이 정도 그냥 수집욕을 자극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예전엔 그랬죠. 그 정도였죠. 92년에 자 여기서 92년을 얘기했다는 건 실제로 저걸 파기 시작한 건 그 전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금장이 되어 있는 골드 카드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랜덤박스에 희귀도가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는 설계의 기원이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랜덤은 랜덤인데 가치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좋냐 안 좋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급은 다 같다고 봤단 말이에요. 등급을 나누는 희귀도가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는 걸 92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이 카드로.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짓을 시작하기 시작하네. 자 이제부터 등장이 시작하죠. 예.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피규어 중에 한 개는 랜덤 박스를 산 거예요. 박스가 포장이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걸 사면 그 애니메이션에 캐릭터 중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이거는 명품에서도 좀 이런 거 하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걸 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하죠. 랜덤 박스. 그렇죠. 예. 랜덤 박스를 이벤트성으로. 예. 이제 다이렉트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진짜 대작 게임들만 구성해가지고 3만원짜리 랜덤 박스를 내놓게 됐고 17년 5월에는 양질의 게임만 채워가지고 10,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내놓게 됐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랜덤 박스 안에 가치들이. 저런 이벤트들은 이제 재미인 거죠. 재미. 네. 재미를 이제 통해서 랜덤 박스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과금에서 랜덤 박스는 그렇지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 보면 이제 그걸 뽑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죠. 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법적 도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 규제나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게임을 너무 잡지 마라라고 하는 게이머들조차도 랜덤 박스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커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액제나 콘솔 게임 패키지를 이제 몇만 원이라고 봤을 때 랜덤 박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랜덤 박스에 쓰는 돈은 몇만 원은 조금 쓰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작살 나는 거죠, 금방. 늘 얘기하는 리니지의 매출. 이번에 조금만 했으면 1조가 갈 뻔했죠? 리니지2는 1조를 넘었죠. 솔직하게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와. 사실 진짜 웬만한 그 큰 회사들도 이 조 단위를 매출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전에 리니지 1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인챈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서로 이제 PVP를 하게 되면 그때는 PK라고 불렀거든요. 플레이어 킬 해가지고 죽으면 아이템이 떨어져요. 그 아이템 저거 팔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막 현피라고 그래갖고 만나러 가가지고 두둑 싸기도 하고. 현실로 진짜 현실로 만나가 싸우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회적 뭐 문제가 되기도 했죠. 뭐 아들내미가 아이템 찾기라고 아버지 굴삭기 판돈 가지고 막 리니지 현재라도 걸리고 막 실제 있었던 기사들이에요. 네, 진짜 웃기는 일들이 그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사회 이슈에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 거래에 관련된 이슈가 그 당시에는 줄을 잃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랜덤 박스가 더 큰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죠. 왜 말했던 이제 선수 카드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이딩 카드 게임 TCG라고 보통 그러죠.
이 TCG 뭐 이런 매직 더 게더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들 랜덤박스 사용하고 유희왕 있죠.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랜덤박스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 게임들은 묶음 팩을 사면 특정 등급의 이상의 카드를 반드시 넣어준다든지 돈의 가치를 보존해 주려는 움직임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때는 좀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거든요 이게. 써도 나오면 좋고 그렇죠. 안 나오면 뭐 이런 건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용납하는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냥 합성한테 써야지. 이게 사실 근데 시작은 일본이고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대요. 일본에서는 이미 규제가 들어갔고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이라서 안 받아들이겠네 꼬라지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 게임 내 랜덤박스를 아까 말했던 건 이제 카드 게임이고 오프라인의 랜덤박스고요. 게임 속의 랜덤박스의 원조를 메이플 스토리냐 중국의 GTA 온라인이냐 원조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플 스토리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넥슨이에요.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국 GTA 몰라? 저거 뭔지 내었잖아. 여러모로 선두자구만. 뭐 이거 친구가 뭐지.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레어드가 높은 아이템들은 말이 안 되게 안 나온다는 건데 처음에 이 확률 조사 공개는 안 했어요. 지금도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발표를 해야 돼요. 즉 제가 알기로 한 88% 정도가 지금 공개를 하긴 한다고 해요. 약간 뭐 그런 문화가 또 형성이 됐어요.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그래도 많은 게임들이 이 확률을 공개를 하긴 하는데 확률 문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네, 확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7년 말 기준으로 애플에서는 이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은.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 그렇긴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모바일 할 때 애플 버전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기 확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사람들이 알게 됐죠. 제가 뭐 거의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 아니면 재작년. 몇 년 안 됐어요. 이 수치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리즈 M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의 아이템이 그 랜덤박스 한 3만 원이라고 칩시다. 진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거는 뭐 몇십, 몇백에 팔 수도 있어요. 진짜 현금으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템들은 0.00001이라는 거죠. 실제 도박보다 더 이게 확률이 그거지 같은데 이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욕을 먹는 거예요. 최고 등급의 아이템들은 드랍으로 먹는 거, 몬스터를 잡아서 드랍으로 나오는 확률은 저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본족, 그러니까 서버에 막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은. 근데 오히려 가금을 해서 나오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게임에서 이제 리잼을 좋은 아이템 맞추려면 사냥을 통해서는 힘들어요. 돈을 써야지. 네. 대박이라는 게 그냥 뭐 누군가는 먹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젠가 옛날에 그 득템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상자만 뽑게 만들 줄 몰랐죠. 최고급 아이템들은 이제 대부분 상자에서 나오니까.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뽑는데 문제는 3,000원, 3만원 이런단 말이죠 지금. 근데 저게 확률이 저래.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뽑으려면 막 몇백은 써야 나온다니까. 그냥 나올까 말까요. 안 나올 가능성도 많죠. 예. 그래서 뭐 그 해외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뭐 주 단위로 몇백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소녀전선이나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게임 성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스킨이 주 수입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게임 내 재화를 가지고 사는 랜덤박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스킨이 막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죠. 소녀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질을 안 하고 스킨을 안 사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 그냥 내가. 사람이 이게 뭔가 꾸미고 싶다고 하는 그런 꾸밈의 그 욕구를 잘 활용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까 옷 봤잖아. 그래도 안 돼. 그런 아이돌 마스터는 랜덤박스도 있다. 대단하구만. 소녀전선 같은 저도 이제 스킨 가지고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그 랜덤박스에 확률 올리는 걸 캐시로 판다? 참 돈을 어떻게든 돈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랜덤박스는 게임 내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예. 그 확률 올리는 건 캐시 아이템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블레드 앤 소울에서 랜덤박스까지 또 랜덤박스가 나오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또 까야 또 랜덤박스가 나오고 거기서 또 까야 최고 등급의 아이템이 나오는
랜덤박스에 등급이 있는 거지. 3중 아니 그러니까 랜덤박스 안에 랜덤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상 목록 중에. 근데 그 랜덤박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다 꽝이야. 그리고 그 랜덤박스 안에서 또 랜덤박스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 말고 또 깡이야. 그래서 그 랜덤박스 안에서 최고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3중 박스라는 미친 듯한 짓. 멋지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임이 쫑쫑 있을걸요? 그때 마비노기도 비슷한 거 있었다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좀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것 같아. 아유 지나가는 거죠 랜덤박스는. 원이 되는데 뭘 멈추겠어요. 근데 이 랜덤박스 논란은 전에 크게 다뤘던 스타워즈 배틀포트 2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사실 그전에는 뭐 아름아름이었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였는데 스타워즈는 큰 컨텐츠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전은 그런 거였어요. 안 하면 되지 왜라는 그런 시야였어요. 있었도 있었고. 예, 그런 시야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면 되지 왜 하냐가 아니에요. 야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요즘 헤드도 넘어가거든. 점점 도박으로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올해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이게 재밌는 게 나 찾아서 놀랬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 준수 규약이 발의가 되면서 규제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야,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자율로 하자고 한 거예요? 누가 하겠어? 안 됐죠? 결국에는 이게 뭐 항상 그렇지만 이 산업 자체가 돈으로 움직이는데 돈과 연관돼서 문제가 생기면 안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자율로 맡겨놨는데 2008년부터 자율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 바뀐 게 없습니다. 왜 규제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히 2008년부터 기회를 줬어요. 안 한 거예요 지들이. 그때 그때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도 하고 막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걸 지켜진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안 되죠. 예. 문제는 이때부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조단인데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확률이라도 공개하지만 말이 안 되는 확률로 적겠지만 우리나라도 처음에 확률 공개할 때는 1% 미만으로 다 퉁쳤어요. 소수점을 안 밝혔어요. 두리뭉실하게 갔지. 네, 1% 그냥 미만이라고 다 퉁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수점까지 공개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장난질이 있었어요. 몇몇 게임은 특정 아이템 확률을 진짜 0으로 해놓은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나서 확률 다 0을 만드는 거지.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컴투스 프로하고 포 매니저 라이브 2017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의 최고 등급은 에이스 등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3개월간 이 에이스 등급의 카드 중 유격수 카드가 단 한 명도 먹지 못했어요.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야 3개월 동안 아무도 못 먹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유저들이 다 시험을 해보고 시도를 하고 게임사한테 진실을 요구한 거예요. 이거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게임 회사에서 자백을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0으로 되어 있었다. 죄송하다. 시스템 오를 3개월 동안 몰랐다고? 아 이거 좀 심한데. 몰랐냐 방치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 후 보상을 어떻게든 해주니 뭐냐 하면서 어떻게든 유압을 넘어가긴 했는데 확률 조작 얘기는 특정 게임들이 아니라 많은 게임들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문제가 있죠. 예, 세븐나이츠는 진짜 뭐 그 좋은 캐릭터를 조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는 이제 사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국감에서도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문화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문화부였으니까. 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뀌질 않으니까 12년도에 또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셧다운제 논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들 랜덤박스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묻혔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좀 비아냥거리가 됐죠. 예. 이제 발의 자체가 좀 말도 안 됐어요. 이제 해외에서 이슈가 계속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올해 안에 결론이 많이 나올 거 하고 대한민국도 곧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결국 며칠 안 남았겠지만 그 NC소프트 국민청원은 통과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힘들어요 사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사는 놈이 왜 사냐 이런 시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게임은 특정 아이템을 그러니까 캐시로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경험치나 재화 획득에 보너스를 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상 정액제죠. 그런 경우를 파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납득을 하잖아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쌀 거고. 문제기 하지만 전 게임을 무료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게임을 무료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돈 내고 그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죠. 땅 파서 게임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물론 땅 파는 게임이 있긴 하지만 그 뭐 노내고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수익 구조는. 수익 구조가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는 게임 회사가 갑이 되는 위치로까지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하면 그 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 단위로 매출 내는 회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예. 조단위가 나왔잖아요, 리스트. 예. 지금 3대 회사들은 100대 기업은 다 들 겁니다. 조 단위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까 3M 중에 조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지금. 예. 100대 기업은 들 거예요. 그 정도 큰 회사라는 거죠. 이제는 큰 회사고 이제 발언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여기서 뭔 얘기를 더 합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이제 최근 논란 및 뭐 문제가 되고 있는 DLC, 뭐 가금, 랜덤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뭐 돈을 말 그대로 지금 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 게임 회사들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 그 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수익 방식 형태를. 아니 납득만 하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검은 사막에도 지금 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애완동물이라든가 뭐 의상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경험치 보너스 같은 거 주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누가 돈 주고 판다고 그 댓글을 다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럼 게임 사람 굶어 죽냐? 저 정도면 해자지. 야 저거 가지고도 뭐라 할 정도면 니 그 뭐 게임을 무료로 하겠다는 심보네? 다 그런 반응이에요. 이제 게이머들의 인식은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이란 건 이제 뭐 기존에 공짜로 음악 이용하던 영화를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게임사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장난질 눈에 보이는 장난질을 하게 되면 유저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폭발하고 있죠. 배틀프론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그 뭐 큰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군중심리에 또 의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절대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게임 회사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래서 넥슨이 무섭다니까. 넥슨은 투트랙으로 가요 이제. 그러니까 가금 유도 게임과 비가금 유도 게임을 나누어서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는 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양화하고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좋게 인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럼 걔들은 그러면 조그만의 이제 최소한의 수익 구조할 수 있는 게임들을 만들 자금력이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3N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가버리면 돼요. 망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리 돼버리면 소자금의 게임 회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더 힘들어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100대 기업 정도까지 올라서면 사실은 걔들은 웬만한 안 무너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하면 망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을 또 낼 겁니다. 그렇죠. 가금을 많이 줄여서 안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식이 충분히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자율적으로 하고 하는 거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에어백 얘기만 합시다. 딴 건 다 제끼고. 일단 자동차 회사들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에어백을 다 다는 게 규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는 기본 옵션을 사도 에어백이 다 달려 있어야 외국에서 받아주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옵션으로 오면 그냥 옵션으로 달아야 돼요. 예, 근데 기본 옵션으로 다 집어넣긴 하는데 대신에 돈을 내야 되죠. 추가 요금을 내야 되죠. 외국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왜 우리는 돈 주고 사 달아야 되냐는 거죠. 이게 규제입니다. 이게 규제이면 규제를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안정장치예요, 규제는. 근데 이게 가하면 그건 탄압이죠. 그렇죠. 야, 그것도 사실 자기 입맛에 맞게 애들을 이제 가둬놓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이 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데 그걸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있어야지 이 사회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규제가 게임 심하면, 산업도 네.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심하면 탄압이지. 네. 적당한 규제는 안정장치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 안전장치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워낙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역사 위주에 좀 집중을 했어요. 지금 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각각의 케이스보다는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를 알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제 모를 법한 얘기들을 좀 주로 많이 좀 파봤어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오늘도 뭐 여기까지 읽어갖고요. 사실 뭐 저희가 이틀 2화 연속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평창 뭐 올림픽 특집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방향인데, 다음 화에서는 좀 가볍게 또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네. 다들 설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가 지금 어떻게 뭐 설이 지나야지 어떻게 보면 새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야수라장 제가 또 올 한 해도 재밌게 좀 이끌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좀 더 찾아보고. 할 건 많은데 언제 하냐고 문제지 지금. 쌓아둔 게 좀 몇 개 있긴 한데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타이밍도 중요하고 저희가 사실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저희도 좀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슈에 맞게 딱딱 터트려주는 게 저희도 좋고, 네, 듣는 사람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긴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막 그 국내 패키지 게임의 흥망성쇠 뭐 이런 것도 좀 재밌었을 것 같고, 역사 관련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 스토리나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같아요. 각 또 유명 게임들마다 재밌는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모아서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카미 신지 특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뽑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다음 아이템 좋은 거 코자 메데오가 있죠. 예, 코자 메데오. 히데오 감독의 그 이야기 또 이렇게 약간 버라이티 하잖아요. 예. 뭐야, 메탈기어 서바이브 스튜디오들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장난 아닌데? 야, 바로 저거 뭐냐 이거 몰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회사는 언제나 어렵죠? 자,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